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점성술 차트에서 내 진짜 별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자리부터 처녀자리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별자리인 천칭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모두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7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천칭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천칭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천칭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익숙한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저번 황소자리의 주인 행성으로 보았던 금성이 보이네요. 아, 그러면 금성은 황소자리와 천칭자리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칭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금성인 것입니다. 천칭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칭자리는 주변과의 조화에 민감합니다. 세련된 사회적 매너를 지키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칭자리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에 어느 누군가가 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질투심이 강한 편이며 주변과 비교를 자주 하여 이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처녀자리처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능한 별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외교의 별자리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즐기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자꾸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외모, 학벌, 회사, 몸무게, 키 등 다양한 요인들을 남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발현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여 좋은 결과를 내지만 만약 나쁜 쪽으로 발현된다면 남을 비난하고 헐뜯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질투심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발달한 별자리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사나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경우도 제법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저울의 뜻을 살려 처녀자리와 함께 세무회계 일을 맡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천칭자리는 분명 아름답고 사회적으로 세련된 매너를 보여주는 별자리이지만 자꾸 어떠한 기준으로 본인과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자꾸 남과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별자리입니다. 본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사랑해줄 필요가 있는 별자리가 바로 천칭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칭자리의 주인 행성은 금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전갈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전갈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전갈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익숙한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저번 양자리의 주인 행성으로 보았던 화성이 보이네요. 아, 그러면 화성은 양자리와 전갈자리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갈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화성인 것입니다. 전갈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갈자리는 집중력과 직관력이 아주 탁월한 별자리입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나 연구 주제에 관하여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하여 훌륭한 결과물을 뽑아내는 한 분야의 장인 같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별자리이기에 연애가 전갈과 관련될 경우 한 사람에게 집착, 몰입하거나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는 등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전갈자리는 집중력과 폭발력의 별자리입니다. 양자리와는 다르게 열정과 폭발력을 밖으로 내뿜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에서 폭발시켜 어떤 한 주제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갈자리가 두드러진 분들은 어떠한 한 주제의 장인, 또 다른 말로는 오타쿠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테일함이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 가령 일본에서 몇 대째 내려오는 스시집, 소바집 뿐만 아니라 정말 미친듯이 기술을 갈고 닦아 펜이든 자동차든 뭐든 명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인 정신이 이런 전갈자리와 아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갈자리는 한의 정서를 가득 담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연애와 관련되면 정말 피곤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이 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몰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집착하게 되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갈자리는 의료와도 관련이 깊어 간호사나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갈자리의 주인 행성은 화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사수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사수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사수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새로운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숫자 4를 연상시키는 이 행성은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사수자리와 이후 알아보게 될 물고기 자리의 주인 행성이 됩니다. 즉, 사수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목성인 것입니다. 사수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수자리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남에게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교육 관련 일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나 법과 관련된 전문직에서 일하는 경우 또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수자리는 설교와 교육 그리고 의료의 별자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별자리다 보니 사회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를 반드시 지적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며 상대방에게 자꾸 교육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수자리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이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기에 사수자리 분들은 이러한 가르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수자리 자체가 목성이라는 행성의 별자리다 보니 메이저하고 제도권적인 곳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직장이나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수자리는 정갈자리와 함께 의료와 매우 관련이 깊은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를 대표하는 직업이 바로 선생님과 의사 혹은 간호사입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을 제법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수자리의 주인 행성은 목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염소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염소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염소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새로운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뭔가 되게 강하게 생긴 이 행성은 토성이라고 부릅니다. 토성은 염소자리와 다음 별자리로 다루게 되는 물병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즉 염소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토성인 것입니다. 염소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소자리는 살아남겠다는 생존 욕구로 똘똘 뭉친 별자리입니다. 가정적이고 나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개자리와는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로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나 이에 대한 충족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본인의 삶을 열심히 갈아 넣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성공하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별자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에 특화된 승리의 별자리인 염소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소자리는 진짜 열심히 움직이고 투잡, 쓰리잡 등 본인의 몸을 혹사해서라도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절대 꺼리지 않는 별자리입니다. 상담의 특성상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염소자리가 어센던트에 걸리신 분들 중 공장에서 일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즉 공장에서 2교대, 3교대 빡센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책임지며 살아가는 멋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염소자리는 돈이나 금융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일을 전공하거나 금융계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는 경우 또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염소자리는 건설, 건축과도 매우 관련이 깊은 별자리입니다. 이러한 건설회사나 토목회사에서 격리나 세무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소자리의 주인 행성은 토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물병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물병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익숙한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방금 다룬 염소자리의 주인 행성으로 보았던 토성이 보이네요. 그러면 토성은 염소자리와 물병자리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병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토성인 것입니다. 물병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병자리는 이상주의적이고 독창적인 발상이 가득한 별자리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이 매우 많으며 그로 인해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병자리가 두드러진 분들 중에는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공감이 기본 장착된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병자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별자리입니다. 보수적이고 기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자자리나 사수자리와는 다르게 물병자리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권위체계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서체계를 수호하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것에 가까운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병자리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공감을 전하는 별자리입니다. 따라서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NGO나 사회단체 등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병자리는 영상이나 전자기기, 전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본인이 그림을 전공했다면 이러한 영상을 편집하거나 영상으로 본인의 예술관을 담아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실제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병자리의 주인 행성은 토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로 알아볼 별자리는 바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본인의 9시 방향 어센던트가 물고기 자리에 들어온다면 당신의 DNA는 물고기 자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익숙한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저번 사수 자리의 주인 행성으로 보았던 목성이 보이네요. 아, 그러면 목성은 사수 자리와 물고기 자리를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고기 자리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차트의 주인공이 바로 목성인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자신에 대한 인지가 그리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과 자신의 경계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감성적인 면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기에 이에 대한 사유가 예술적, 종교적으로 풀린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나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유에는 익숙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처럼 공감하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거나 어떤 부탁을 받는다고 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해 내가 혹시 착한 아이 증후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물고기 자리 분들 또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보다는 감성이 굉장히 발달한 별자리다 보니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사유보다는 이에 대한 내 감정이 더 중요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 자리 분들의 말이나 주장이 굉장한 고집으로 느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별자리이며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잘 발달해 있기에 예술가 분들이나 종교인, 무속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의 주인 행성은 목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센던트에 해당 별자리가 걸린다면 나는 이러한 DNA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내가 이런 키워드를 인생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본인의 진짜 별자리는 2개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본인의 성격을 상징하는 별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를 읽는 것이 본인의 성격에 조금 더 깊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 별자리를 찾는 방법을 바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자리와 주인 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표를 띄워드릴 테니 꼭 각 별자리의 주인 행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본인의 진짜 성격 별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